AI 시대는 왜 1870년 미국과 닮아 있는가? 산업혁명과 AI 혁명의 평행이론.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다만 운율을 맞출 뿐이다. 마크 트웨인. 1870년 미국인은 자신들이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변화에 초입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들에게 세상은 여전히 느렸다. 인구의 대다수는 농촌에 살았다. 말과 마차가 이동의 중심이었다. 밤이 되면 양초나 가스 등을 켰다. 뉴스는 며칠 때로는 몇 주가 지나서야 도착했다. 한 사람이 평생 자기 고향 반경 수십 마일 밖을 벗어나지 않는 일도 흔했다. 그들이 시계를 맞추는 기준은 자기 마을의 정오, 그러니까 태양이 머리 위에 떴을 때였다. 옆 마을의 정오는 우리 마을의 정오와 달랐고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런데 불과 30년 뒤 미국은 완전히 다른 문명이 된다. 대륙을 가로지르는 철도, 하늘로 솟아오른 마천루, 밤을 밝히는 전기, 실시간으로 연결된 전화, 석유와 철강 재벌, 거대한 공장과 월스트리트, 그리고 인류 역사상 처음 등장한 초대형 기업이라는 존재. 1870년의 미국인에게 1900년의 뉴욕은 거의 미래 도시처럼 보였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다. 문명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인간이 일하는 방식, 돈이 움직이는 방식, 도시의 형태, 시간 감각, 정보 속도, 부의 구조, 정치 갈등, 모든 것이 변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비슷한 시대를 지나고 있다. AI는 단순 기술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AI를 하나의 산업기술 정도로 이해한다. 새로운 소프트웨어, 조금 더 똑똑한 검색 엔진, 업무 자동화 도구. 하지만 역사를 길게 보면 AI는 훨씬 큰 사건에 가깝다. 증기기관, 전기, 철도, 인터넷. 이런 종류의 기술들은 단순한 발명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인간 사회의 속도를 바꾸고 노동 구조를 바꾸고 권력 구조를 바꾸고 결국 문명의 형태 자체를 바꿨다. AI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지금 도구 하나가 등장한 시대가 아니라 인간 문명이 새로운 운영체계로 전환되는 시대의 초입에 서 있다. 1870년 미국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남북전쟁 직후 미국은 아직 거친 농업국가에 가까웠다. 그러나 바로 그 시기 몇 가지 기술이 동시에 폭발하기 시작한다. 철도, 철강, 석유, 전신, 전화, 전기, 대량 생산. 이 기술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이전과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변형된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철도였다. 1869년 5월 10일 유타주 프로몬토리 정상에서 마지막 황금 못이 박혔다. 동부의 유니언 퍼시픽과 서부의 센트럴 퍼시픽이 만나는 순간 미국은 처음으로 한 줄기 철길로 연결되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교통 인프라 정도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당시에는 거의 인터넷 등장급 충격이었다.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데 걸리던 약 6개월이 일주일로 줄었다. 1876년에는 특급 열차가 단 83시간 만에 대륙을 횡단했다. 물건 가격이 전국 단위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883년 11월 18일 정오, 미국 철도회사들의 자발적 합의에 따라 미국 전역의 시계가 동시에 멈추고 다시 맞춰졌다. 그날을 사람들은 두 개의 정오의 날때이 불렀다. 지역마다 따로였던 약 300개의 지방시간이 동부, 중부, 산악, 태평양. 단 4개의 표준 시간대로 통일된 순간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결정을 내린 주체가 미국 연방정부가 아니라 민간 철도회사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연방법이 이를 추인한 것은 35년 뒤인 1918년이다. 기업이 국가보다 먼저 시간을 통일한 것이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으로 하나의 경제 시스템이 되었고 동시에 처음으로 하나의 시계 위에서 살아가기 시작했다.
세상이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기술혁명의 본질은 속도 압축이다. 대부분의 기술혁명은 결국 인간 사회의 시간을 압축한다. 철도는 물리적 이동 시간을 압축했다. 전시는 정보 전달 시간을 압축했다. 전화는 인간 커뮤니케이션 시간을 압축했다. 그리고 지금 AI는 인간의 인지 시간을 압축하고 있다. 예전에는 보고서 하나 작성하는데 며칠이 걸렸고, 번역에 하루가 걸렸고, 데이터 분석에 한 주가 걸렸고, 프로그램 개발에 몇 달이 걸렸다. 지금은 AI가 그 시간을 급격히 줄이고 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다. 속도가 바뀌면 산업 구조가 바뀌고, 경쟁 방식이 바뀌고, 인간의 삶 자체가 바뀐다. 1870년 미국도 바로 그런 시대였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세상이 내 적응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인다는 감각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산업혁명이 만든 새로운 인간. 산업혁명 이전 대부분의 인간은 농민이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거의 같은 방식으로 살았다. 하지만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한다. 농촌을 떠난다. 거대한 공장으로 들어간다. 시계에 맞춰 살아가기 시작한다. 이전 시대의 노동은 자연의 시간, 가족 중심, 계절 중심이었다. 하지만 산업사회의 노동은 기계의 시간, 시계의 시간, 생산성의 시간으로 바뀐다. 이 변화는 단순한 직업 변화가 아니었다. 인간의 정체성 자체가 바뀌는 일이었다. 그리고 지금 AI 시대 역시 비슷한 질문을 던진다. AI는 단순히 몇몇 직업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인간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도금시대 길디드 에이지가 오고 있다. 1873년 마크 트웨이는 도금시대 더 길디드 에이지라는 소설을 발표한다. 도금이라는 말은 의미심장하다. 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금으로 얇게 덮은 것. 표면은 찬란하지만 속은 다른 무엇이라는 뜻이다. 트웨인이 본 19세기 후반 미국은 그런 시대였다. 록펠러, 카네기, JP 모건, 벤더빌트. 역사상 처음 등장한 초거대 자본가들이었다. 스탠더드 오일은 미국 석유 산업의 약 90%를 장악했다. 카네기는 미국 철강 생산의 대부분을 통제했다. 모건은 사실상 미국 금융 시스템 그 자체였다. 1890년 기준 미국 상위 1%가 전 국부의 4분의 1을 보유했고 상위 10%가 70% 이상을 차지했다. 동시에 빈부격차도 폭발했다. 도시 빈민가, 12시간 노동, 일당 6세 어린이의 공장 노동, 독점 기업. 당시 미국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불안정했다. 사람들은 이 시스템이 지속 가능한가를 진지하게 의심했다. 그리고 지금 AI 시대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소수 빅테크 기업이 데이터와 GPU, 클라우드,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을 장악한다. 부와 권력이 극도로 집중되기 시작한다. 19세기 미국이 철도와 석유 독점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데이터와 AI 독점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일부 경제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오늘날 상위 0.01% 부의 집중도는 이미 도금시대 정점을 넘어섰다. 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업혁명을 기술의 승리로 기억한다. 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했던 것은 그 이후였다. 1890년 셔먼 반독점법,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트러스트 버스팅, 진보주의 시대의 노동입법, 1913년 연방준비제도, 1916년 아동노동법, 누진소득세의 도입. 미국은 결국 반독점법과 노동법, 금융시스템, 대중교육, 그리고 중산층 구조를 만들며 산업사회를 안정화한다. 다시 말해, 기술혁명만으로는 문명이 유지되지 않는다. 사회 시스템이 함께 진화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AI는 이미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 시스템, 노동제도, 세금 구조, 민주주의, 규제 체계는 아직 산업화 시대의 틀에 머물러 있다. 이 간극이 앞으로 가장 큰 충돌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1870년에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곧 세계 최강국의 초입에 들어선다는 사실을 몰랐다. 동시에 독점과 노동 갈등, 1873년 공황, 1893년 공황, 정치 부패가 폭발할 것이라는 사실도 몰랐다. 기술혁명은 언제나 빛과 그림자를 함께 가져온다. AI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아직 시작 단계다. 하지만 이미 노동구조, 교육, 도시, 국가 경쟁, 자본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 10년에서 20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급격한 변화의 시간이 될 것이다. 다음 글에서는 1869년 프로몬토리 정상에서 시작된 철도의 시대가 어떻게 시간과 공간 자체를 바꿨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오늘날 GPU와 데이터 센터의 시대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는지를 더 깊게 살펴보려 한다. 먼 훗날 누군가 21세기 초의 우리를 돌아본다면 아마 이렇게 적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 시대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